주말에도 쉬지 않은 통키 뉴스는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미국, 세계 곳곳의 경제, 정치, 건강의 기사까지 두루 모았습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한인회가 미국 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온라인 미팅을 개최하고 한인사회 주요 논점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뉴욕주의회가 코로나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료 미납 세입자에게 최고 12개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들을 치료하는 알약형 치료제 개발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어제 LA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1만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말 종료됩니다. 1,000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놓이자 각 주 정부와 로컬 정부들은 자체 규정을 도입하며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불법 영상 사이트 폰허브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통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30명의 여성 중 절반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명문 기숙학교에서 40년 동안 성폭력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총기 면허 없이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거 총격 사건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 주말 통키 뉴스입니다. 먼저 영국을 재감염시키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자, 20일 코로나 백신 국내 1차, 여기서 국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접종률 30% 선에 도달한 것인데요. 하지만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별히 영국을 재감염시키고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변이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게 영국발의 알파 변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이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더 강력한 놈이 나왔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입니다. 지독한 것들. 아무튼 급기야 지난 18일 WHO 수석 과학자가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상당히 진척돼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 델타 변이, 인도발 변종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무섭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고요. 영국만 해도 2차 접종자, 백신의 2차 접종자가 인구의 60%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기준에 신규 확진자 수가 1,321명으로 4월 연속 1만 명대를 넘겼습니다. 물론 저는 영국의 이런 거에 원인으로는 유로 2000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떼처럼 모여들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샤우딩하고 외치고 침 튀기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로 2000 그만둘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전문가들은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추가 접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바이러스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잘 해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 백신 2차 접종을 끝났다 해도 중요한 겁니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차,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에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와우. 또 한편 다른 전문가는요, 교차 접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의 종류에 따라 변이 감염률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 즉
모더나 맞았으면 그 다음에 화이자 맞고, 화이자 맞았으면 모더나 맞고 하는 이런, 또 이거 맞았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야, 이거 백신을 몇 개를 맞는 되는 거지?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하고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중에 단연 화제가 된 것이 있었죠. 바로 한 장의 고지도였습니다. 16일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서 이 도서관 관장이 조선 왕국 전도라는 지도를 문 대통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1730년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요. 한국인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보여줬는데, 그 지도 안에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가 일본 놈들아? 이래도 우길래? 참, 여전히 독도가 지네 나라라고 우기는, 김치가 지네 거라고 우기는 일본 놈들과 중국 놈들을 향해 주말에는 좀 쉬려고 했는데 출동해야겠죠? 미즈노 파이터 출동!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정광태 가수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다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근데 언젠가부터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어요. 요즘은 풀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금지곡이 됐는데,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금지시켰던 그 어느 정권이죠? 그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정권은 진짜 문제 있다고 봐요. 독도를 독도라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아직 어느 정부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러분, 일본 놈들이 아무리 지네 땅이라고 해도 뭐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광개토 대왕 시절에 우리가 동부가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저 간도부터 이렇게 저기 저 중국에.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우기지 않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우겼다간 저 중국 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자고요. 일본,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이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너네가 땅이 그렇게 많은 게 지진 나고 가라앉을까봐 걱정해서 그러니?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규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 내 채굴 업체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 영향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코인 시장 폭락했습니다. 폭락. 자, 그러면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시각, 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 아시죠? 서부 시각으로 일요일 4시 55분인데요. 자,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 0.07% 오른 것도 아니죠. 35,652불. 이더리움 3.15% 오른 2,242불. 도치코인 마이너스 2.16% 하락한 28센트. 나머지 종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패스. 여러분,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코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자, 코인 시장의 이러한 모습이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어 드렸는데요. 자, 지켜봐야 되는 것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전, 뭐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현재 1위입니다. 근데 엑스파일 논란 때문에 주말 동안에 무려 4%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 핑계죠.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선언도 하기 전에 급락을 해서요. 현재 1위, 그래도 1위입니다. 윤석열 33.9%, 2위 이재명 27.2%, 3위 이낙연 13.0%, 4위 정세균 4.7%, 5위 최재형 4.5%, 6위 홍준표 4.3%, 7위 안철수 3.1%, 심상정 1.8%, 몇 위까지 했죠? 1, 2, 3, 4, 5, 6, 7, 8위. 그 외에 인물 없음. 땅땅땅.
조사기관 PNR 오차범위 있습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48.3, 이재명 43.1. 윤석열이 현재 앞서고 있는데 최재형 이분은 이제 감사원장이거든요. 이분도 곧 선언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범여권 후보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최문순, 이광재, 양승조, 김두관. 와우. 그 다음에 범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안철수, 하태경, 원희룡, 김동연, 김태호, 김병준. 이분들한테 개나 소나 했다가 욕먹겠지만 정말 많이 나오네요. 어찌됐든 각 당은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이목을 좀 차지해야 되는 게 지금 건데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폰 소식입니다, 여러분. 항상 10월 달에 새로운 아이폰 나오는 거 아시죠? 올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3 가칭입니다. 13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13일의 금요일처럼 13이라는 숫자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의 4처럼. 애플 아이폰 13 가칭 13의 핑크색이 컬러 옵션으로 포함되고 프로맥스 모델에는 4000 메가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아이폰 최초로 탑재될 것이라는 보도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좀 신빙성이 있는 게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든지 시넷 상당히 그동안 많이 맞췄거든요. 자, 이 두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아이폰 13은 9월 중순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사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제목이 맞죠?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커밍치 분석가는 올해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도 아이폰 12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 4가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이 커밍치 분석가 왜 이렇게 잘 맞추는지 아세요? 이 아이폰 조립하는 팍스넷인가? 예, 방금 찾아봤습니다. 팍스넷이 아니라 폭스콘. 한국말은 폭스콘, 영어로는 팍스콘이라 그러죠. 자, 신형 아이폰 출시 시점에 다가오면서 온라인에는 아이폰 13 렌더링도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맥루머스가 공개한 아이폰 13 렌더링을 살펴보면 전작의 형태를 유지하되 후면 카메라 면적이 넓어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카메라 기능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아이폰 13은 줌 기능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전화기가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죠. 아이폰 13 모든 모델에서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손떨림 있는 분들 사진 찍을 때 잘 찍으라고. 당초 프로 맥스에서만 지원됐던 라이더 역시 모든 아이폰 모델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5C에서 선보였던 핑크색 옵션도 부활할 것으로 보도는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SNS상에서는요, 아이폰 13 핑크의 렌더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서구에서도 13이라는 숫자를 제가 한 말 그대로 쓰네요. 꺼리는 것을 고려해 아이폰 13의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이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제품이겠죠. 여러분, 애플 이번에 만약에 올해 나오는 아이폰이 시장의 반응이 별로다 그러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좀 쉽지 않았는데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훈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유상철 감독 추모 위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축구 스타들 박지성 이름을 일단 불러드릴까요? 구자철, 김승규, 박주영, 손흥민, 이승우, 이청용, 황의조, 이영표, 염기훈, 박주호, 김신우, 권창훈, 기성용, 김영건, 박지성, 이강인, 이용, 황희찬, 홍철, 이재성, 이근호, 손준호, 김진수, 김민재. 네,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분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거든요. 이들이 자기들이 애장하는 축구와 유니폼 내놨습니다. 이제 입찰, 그러니까 옥션하는 곳에 내놨는데요. 이번 행사는 생전 투병 중인 유 감독을 돕기 위해 기획이 됐고요.
성금 모금에 나선 한국 프로축구협회와는 별도로 이근호 선수협회 회장과 뜻을 함께하는 에이전트, 기업인 등이 나서 이번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취지를 들은 후배들도 기꺼이 참여하며 뜻을 빛냈고요. 유 감독의 가족들을 만나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차곡차곡 진행되던 이번 행사는 유 감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중단이 됐는데 멈춤은 없었습니다. 대신 유가족 돕기로 방향을 틀었고요. 슈퍼스타들이 내놓은 물품이 경매를 통해 주인을 가리게 되는데 지정된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일에 최고가 낙찰자를 발표하고 낙찰 금액은 모두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매는 2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건호 회장은 존경하던 유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축구인으로서 후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투병 중이실 때 힘을 들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상심이 클 유가족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여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유현진 선수의 승전보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경기인데요. 자, 우리 유현진 선수 최근 3경기에서 2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승수 쌓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7회까지 단 1점만 내주는 빼어난 투구로 시즌 6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불안불안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를 악물고 던져서 오늘 무려 시속 151km까지 나오는 빠른 속구가 나왔답니다. 계속 화이팅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얼바인 요 밑에 사는 샌디에고의 우리 김하성 선수, 어제 야구 인생 최고의 날이었죠.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대타로 나와서 이제 선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부상당해서 갑작스럽게 중간에 투입이 됐는데 상대의 베테랑 투수의 공을 잡아당겨서 2점 홈런을 때리면서 이날의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날이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뛰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미즈노 가족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중간 광고 듣고 돌아와서 미국 로컬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즈놀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번 여기 얼바인 옆에 55번 프리웨이 6살 소년의 살해범 추가 피해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나쁜 것들이 한 번이 아니었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 55번 프리웨이에서 6살 소년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총을 겨눴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경찰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 또는 오렌지 및 리버사이드 91번 프리웨이에서 2018-2019 흰색 폭스바겐 골프 스포츠 wä건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전용 핫라인도 설치를 했는데요. 사진 보이시죠? 현재 용의자는 마커스 앤서니 에리츠, 그의 여자친구 원 리. 딱 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6살 소년 에이든 리오스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자, 한 나이는 714-834의 7000번, 714-834의 7000번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니들 뒤졌어. 자, 여러분 이제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2021년의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다시금 우리가 전반전 열심히 살아봤는데 좀 분석하고 돌아보고 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때인데요. 좀 자극을 주는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9개월 만에 무려 70kg, 와우, 한 150파운드네요. 70kg를 감량한 20대 남성의 소식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모태솔로를 탈출한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자, 영국 친구네요. 아니, 영국 친구가 아니네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출신의 뉴저지 달튼 앨러드는 27살입니다. 5살부터 무분별한 식습관과 덜 움직이는 생활 습관으로 20대 중반 최고 몸무게가 무려 158kg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앨러드는 12세 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 요요. 최근 회사에 입사한 앨러드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고요. 또 자신이 회사 동료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마음의 병까지 앓았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심각한 원인을 비만이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당장 실천에 옮겼는데요. 일단 앨러드는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역시 탄수화물 줄여야 돼. 그쵸? 이로 인해서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4.5kg를 감량했고요. 그는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하며 일주일에 5일씩 헬스 트레이닝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앨러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9개월 만에 68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고요. 다이어트 성공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난생 처음 연애를 시작했고요. 극심한 가슴 통증 또한 사라졌습니다. 앨러드는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다이어트 성공 전까지는 데이트를 하지도 못했다면서 지금은 좋은 여자친구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도 다이어트 식단을 고수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어느 식당에 가서도 샐러드를 주문하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 다이어트 식단의 루틴을 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건강을 위해서 일단 살을 빼야 되고요. 이 친구가 이야기한 자존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살이 찌면은 자존감의 지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좀 그런데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자신감 있는 삶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살을 빼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식사 조절 조금 하시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면 가능하니까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기원설 공방이 중국 스파이 넘버2 망명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정보당국의 넘버2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쥐고 망명했다는 소문이 미국에서 불거지자 중국 당국이 그는 간첩 색출을 지휘 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넘버2의 망명설은 지난 16일 올라온 트위터로 이슈화 됐는데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중국 외교관 한레차오는 중국판 국정원 격인 국가안전부의 넘버2인 능징 웨이 부부장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사진을 올리고 사실이라면 커다란 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첩이다, 모함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자, 밝히긴 밝혀야겠죠. 그쵸? 코로나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 이번 뉴스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물가도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립스 곡선이 반가운 이유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났던 필립스 곡선이 다시 재기능을 하게 된 것일까? 저물가의 강력한 실업률의 반등에도 꿈쩍았던 물가가 들썩이며 실업률과 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에서인데 미국의 5월 실업률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6.1%보다도 0.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반대로 물가는 오름세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0% 상승했고 지난 4월보다도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도 물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임금 상승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고령층의 고용시장 참여가 늘면서 임금 상승률을 끌어내린 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계의 영향력 약화 등도 실업률 하락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힘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다소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인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임금 인상 유인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각 기업들 회사들이 임금을 높이기 시작했죠.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930만 건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반해 실제 고용 건수는 610만 건에 그쳤습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320만 건에 달했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자 이직률이 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요즘의 미국처럼 구인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집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고 소비가 늘며 물가가 오르는 경로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필립스 곡선이 돌아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다시 한번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필립스 곡선,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통화당국이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과 중에 하나가 통화 완화를 통해 실업률과 물가의 트레이드 오프가 명확하게 확인됐다는 점이라면서 필립스 커브의 복귀라고 밝혔습니다. 즉 필립스 곡선의 귀환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판단 근거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필립스 곡선 위에서 고용과 물가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15, 16일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1년여 앞당긴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 연준의 시간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제롬 파월 의장도 FOMC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가 강한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향후 노동시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돼 낮은 실업률과 높은 노동 참여율, 임금 상승 등 매우 긍정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국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져도 강인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풀린 유동성, 유동자금 플러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준 의장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과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임금이 상승되는 것, 그리고 강력한 경제 재개 활동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즉 완전 고용과 물가는 아직 현실의 괴리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5.8%고요. 자연 실업률, 즉 완전 고용 4%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E 상승률도 4월 3.6%에서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매의 발톱을 드러낸 연준이 매의 넓은 날개를 펼칠 시점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 시적인 표현이네요. 때문에 통화당국의 복잡한 셈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단인 필립스 곡선의 귀환이 반가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가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LA가 평균 4달러 25센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사우스 LA 지역에서 다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을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는 여러분, 오늘이 미국은 Father's Day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로 같이 지내는데요. 미국은 5월은 Mother's Day, 6월은 Father's Day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고 있거든요. 저도 아빠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21년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노을 가족의 아버지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누가 알아준다고 해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홀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 고독, 외로움, 서운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아빠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고, 때때로 배우자는 다른 집과 비교를 하게 되고, 견딜 수 없어서 한잔하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취해서 왔냐고 또 한 소리 듣고,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신, 이제는 몸도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자신감도 상실되어 가고, 이 땅의 아버지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버티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나 혼자였으면 진작 놔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다. 아니, 진작 놓았을 수도 있다. 제가 오늘 문득 20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살았던 아파트를 구글 맵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곳이 미국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때 살았던 곳을 보니까 지금 다시 거기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위험한 동네. 정말 학군도 안 좋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곳은 없다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 가족, 정말 20년 동안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 그 누구도 당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돈과 함께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요, 우리 스스로 이겨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 미주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외로우시죠? 재미없죠? 맞습니다. 미국 생활 정말 재미없습니다. 오죽 재미없으면 아버이래. 파더스데이 때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몇 편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그쵸? 자식놈의 새끼들, 이 아들놈의 새끼들 키워봤자 아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유산을 금방 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우리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담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화이팅이고요. 미주놀은 2021년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땅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 미주놀 팀장이 여러분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